그래서 저번 시간까지는 일반적인 x값, 실수 전체의 집합에 해당하는 x값에 대해서 x값이 어떻게 다가감에 따라서 그것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값으로 다가가는가를 보는 게 저번 시간에 해당하는 함수의 극한까지 봤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 가지고 변화율을 구할 거야. 변화율. 또 우리가 변화율 함수에 대해서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비율을 말하는 거, 변화되는 비율. 또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시작할 거냐면, 일단은 함수의 변화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 크게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주면, 평균 변화율 값 자체는 떨어진 두 점에서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두 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함수의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값을 일정한 값으로 다가가도록 보냈을 때 그때에 대한 극한 값에 해당하는 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잠깐 본 건데,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변화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 우리가 일단은 그래프상에 우리가 일단은 함수 fx를 임의로 정의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 fx를 정의하면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 자, fx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 두 점에 대한 변화율을 말한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일단은 그래프상에 한 점을 잡을게.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로 그래프 위에 있는, 다시 말하면 함수 위에 있는 점을 임의로 잡은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x좌표를 A라고 두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y값은 x 대신에 a를 집어넣은 값이 되겠지. 그치? x 대신에 a를 집어넣은 값. 다시 말하면 이때 해당하는 y값은 뭐가 될 거냐면 fa가 될 거야. fa 값. 뭔지 알겠어? 자, fa가 되는 건데, 자, 그랬을 때 이런 하나의 점 a라고 하는 a,fa라고 하는 점이 있을 때 우리가 변화율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점을 변화시킬 거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면 x값을 델타 x, 다시 말하면 x값에 있어서의 변화량만큼 델타 x만큼 변화를 시킬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델타 x만큼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동한 점, 변화된 후의 점은 어떤 것, x값이 뭐가 될 거냐면 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지. x값을 델타 x만큼 변화시킨 거야. 다시 말하면 이때 이 부분의 변화량이 바로 델타 x만큼 된 거야. 그러니까 델타 x 잠깐 우리가 좀 약간 처음 보는 기호일 수도 있는데, 그건 그냥 어떤 기호일 뿐이야. x값에 있어서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 변화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그냥 델타를 앞에 붙여서 x값에 있어서의 변화량 자체를 델타 x로 표현한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x값을 이렇게 변화시키면 y값이 어떤 점으로 변하는지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듯이 이 a 플러스 델타 x에 해당하는 y값, 다시 말해 함수값을 찍기 위해서는 쭉 올린 다음에 그 점에 대응되는, 그때 x값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찍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때 y값, 이 점에 대한 y값은 뭐가 될 거냐면, 앞에서 말했듯이 y는 fx라고 하는 함수 위에 있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한 그 값이 바로 이 점에 대한 y값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대입을 해보면 f 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지.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보게 되면 a라고 하는 이 x값에서 델타 x만큼 x값을 변화시켰을 때 함수값은 fa라고 하는 값에서 fa 플러스 델타 x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이 점에서 함수가 이만큼 변화됨에 따라서 함수의 값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지. 자, 그랬을 때 지금 델타 x가 어떤 정해진 값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점은 떨어진 점이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이 상황 안에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정의하게 되냐면, 평균 변화를 어떻게 정의하게 되냐면, x값의 변화량 델타 x, 앞에서 봤던 기호야. 델타 x분의 왜 델타 x예요? x값의 변화량, 앞에서 말했듯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로 변할 때 x가 우리가 델타 x만큼 이동시켰지. 움직인 거. 그러니까 이건 정의적인 거야. 그러니까 평균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게 되냐면, x값의 변화량 분의 그때 그 변화에 해당하는 y값의 변화량, 다시 말하면 함수값의 변화량으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 델타 x만큼 우리가 변화를 주게 되면 이때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겠어? 그럼 x 값의 변화량은 델타 x로 똑같은데 y 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함수 값의 변화만큼, 함수 값의 차이만큼 변하고 있지. 그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변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변화량에 해당하는 값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지. 그치?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게 변화량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y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FA에서 FA 플러스 델타 X로 변하고 있지. 나중에 변한 값이 뭐야? FA 플러스 델타 X지. 처음에 있던 값이 뭐야? FA지. 변화되기 전의 값은 FA고, 변화된 후의 값은 FA 플러스 델타 X야. 그러면 그것의 이 두 값을 이용해서 델타 Y를 표현하게 되면, 변화된 후의 값, 다시 말하면 FA 플러스 델타 X에서 변화되기 전의 값, 다시 말하면 원래 있던 값, 마이너스 FA를 빼주면 되겠지. 알겠어?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해서 평균 변화를 어떻게 정의한다? 델타 x분의 델타 y로 정의한다. x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으로 정의를 한다. 그리고 이 함수에서 보게 되면 a, fa라는 점에서 델타 x만큼 변화시켰을 때 그때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이 정의를 써보게 되면 보통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로 설명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뭐라고? 평균 변화율. 이거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데, 가만히 보면 이 평균 변화율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의 자체가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도형이 있어서의 성질과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어. 어떻게 비슷한 것 같아? 평균 변화율이 뭘 의미하게 될까? 기하학적으로 어떤 것이랑 연결이 될까? 도형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봤을 때 어떤 것이랑 연결이 될까? 기울기랑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평균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형적으로, 다시 말하면 기하학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델타 x 값은 이 값이지. 그리고 델타 y 값이 바로 이걸 델타 x라고 하게 되면 델타 y 값은 이 값이 델타 y 값이 되겠지.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 값이 의미하는 게 곧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듯이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기울기가 되는 거야. 기울기. 여기서 델타 x분의 델타 y는 뭐가 된다고? 직선에 대한 기울기가 된다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평균 변화는 뭐를 의미하게 되냐면 두 점을 지나는, 다시 말하면 a, fa랑 a 플러스 델타 x, a 플러스 델타 x를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자, 잘 알아. 너 이거 나중에 우리가 순간 변화에 대해서도 기하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따 볼 건데 그거랑 연관되는 부분이 또 기하학적인 성질이니까 잘 기억해 두길 바라고. 어쨌든 간에 평균 변화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하학적인 성질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평균 변화에 대해서 봤었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순간 변화에 대해서 볼게. 순간 변화율. 아까 말했지만 순간 변화율 자체는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의 개념을 취한 거라고 했어. 다시 말하면 어떠한 별량을, 다시 말하면 변하는 값을 어떤 값으로 다가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극한의 개념을 취한다고 했는데, 자,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게 만들 거냐면 이 점을, 다시 말하면 변화되기 전, 그러니까 변화된 후의 점, 이 점이 있지. 이 점을 원래 있던 점으로 다가가게 만들 거야. 극한의 개념을 취해서 이 점을 원래 있던 점으로 다가가게 만들 거야. 다가가게 만들려면 이 점에서 이 점과 이 점의 차이는 변화를 둔 게 델타 x를 변화를 둔 거지. 델타 x라는 변화를 뒀을 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겨간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이 점을 이 점으로 다가가게 만든다고. 다가가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델타 x를 0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델타 x를 0으로 다시 말하면 이 차이를 최대한 줄여가야지. 0으로 가깝게 줄여가야지만 이 점이 이 점으로 다가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줄 거냐면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평균 변화율에서 x 값의 변화량, 평균 변화율이 델타 x분의 델타 y가 있을 때, 그래서 델타 x 값의 변화량을 0으로 극한시킨 거야. 0으로 다가가게 만든 거야. 어떻게 한다고? 0으로 다가가게 만든 거야. 왜냐면 이 점을 이 점으로 다가가게 만드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마찬가지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단지 우리가 델타 x를 0으로 보낸 거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은 그냥 이걸 대입한 거랑 똑같겠지. 이 극한 값은 뭐랑 같아지게 될 거냐면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는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은 간단해. 그냥 단지 평균 변화율에서 변화량, 변화되는 정도 자체를 0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0으로 보내면 되는 건데, 자, 그랬을 때 아까도 말을 했지만 순간 변화율 자체가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냐면, 우리 한번 여기 그래프에서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지금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순간 변화율이 기하학적으로, 다시 말해 도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아까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평균 변화율 값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떨어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지. 근데 지금 델타 x를 0으로 보내고 있잖아. 뭐 그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데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면 점점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 점으로, 이 점으로, 이 점으로 가면서 점점점 A에 가까워지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그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하학적인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지고 순간 변화율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볼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말했듯이 평균 변화를 뭘 의미한다?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다. 근데 이 점은 가만히 있는 거잖아. 이 점만 움직이는 건데 그 점이, 변하는 점이 변함에 따라 이 점이 점점점 이동함에 따라서 순간 변화율, 다시 말하면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게 되면, 자, 이 점이 점점점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이 점까지 갔을 때 평균 변화율이 의미하는 것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지. 그리고 이 점까지 왔을 때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지. 자, 그러다가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고, 그러다가 점점점 델타 x가 결국에는 0의 개념으로 가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버린다는 거야. 순간 변화율 자체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듯이 순간 변화율이 갖는 기하학적인 의미는 하나의 점이 있을 때 그 점 바로 옆에 있는 점. 그러니까 델타 x가 차이 자체가 0에 가까운 거니까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바로 옆에 있는 점이야. 그랬을 때 그 점과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곧 뭘 의미하게 되냐면 이 점에 있어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어떤 기하학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접선의 기울기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자,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갖는 기하학적인 특징은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특징을 갖는다. 접선의 기울기라는 특징을 갖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 두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극한의 개념을 사용해서 극한, 리미트 이런 식으로 다 쓸 수는 없잖아, 그치?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하나의 기호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이런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기호로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어.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인데 주로 어떤 기호를 사용하게 되냐면 FA, 그러니까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y 프라임, x는 a에서의 y에 대한 순간 변화율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거나, 또는 dx분의 dy, x는 a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게 되는데, 자, 다 그냥 기호일 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인데, 자, 주로 많이 쓰는 기호가 뭐냐면 이 기호야. 이 기호 F'A, 또는 간단하게 이 기호는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우리가 뒤에서 볼 도함수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두 개의 기호랑, 그러니까 나머지 기호는 잠깐만 그러니까 그냥 뭐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쓴다. 그 리미트 값을 다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줄여서 쓰기도 한다라는 거야. 풀이하실 거죠? 시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아니, 15분 정도 했는데 이제 문제 풀이 하나 정도 하시고. 아, 그럴까요? 네. 네, 아, 수업 잘하시네. 일단은 기본 문제 3-4번을 한번 볼게. 지금 책이 없으니까 같이 읽어보면, 자, F'A가 2인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써주면, 자, 일단은 F'A가 주어진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지금 주어진 전제 조건이 F'A의 값이
1에 그러한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을 구하래. 자, 일단은 뭐 한두 개만 풀어볼게. 일단은 1번에 보면 어떤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의 값을 구하래. 근데 다항함수가 뭐예요? 다항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식 자체가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야. 그러니까 다항함수라고 하는 그 다항식은 알고 있지. 네. 다항식은 알고 있죠. 그 식 자체가 다항함수라고 하는 것은 항 자체가 여러 개의 함수가 x에 대한 식으로 여러 개의 함수를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그러니까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항함수 자체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의 n승의 꼴로서 이런 여러 개의 항들로서 이런 x의 n승끼리들의 결합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함수 그런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ln 로그 알지 로그 x 이런 거는 x의 n승 꼴이 아니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다항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로그 함수. 로그 함수. 네, 로그 함수라고 하게 되는 거고 x의 n승꼴로 표현되는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은 그러면 일단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f'a가 2로 주어졌을 때 이것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것의 극한값을 딱 봤을 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일단은 주어진 전제 조건 한번 보자.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는지. f'a가 2로 주어졌단 말이야. 근데 f'a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로 쓸 수 있었지. 아까 그냥 기본적인 정의에 의해서 f'a를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우리 순간 변화율로 정의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정의를 이용해서 다시 써보면 이 f'a는 이 값이 되겠지. 이 값이 지금 2로 주어졌다는 거지. 2로 주어졌다는 건데 자 이게 주어진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라는 건데 자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아까 델타 x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썼었는데 델타 x 문제에서 주로 보게 되면 델타 x를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델타 x라는 기호로 쓰지 않는 문제들이 더 많아. 왜냐면 델타 x 자체가 굉장히 어떤 전형적인 어떤 딱딱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델타 x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간단한 기호로 주로 표현하게 되거든. 그랬을 때 주로 사용하는 기호가 델타 x 대신에 그냥 h라던가 뭐 이런 걸 그냥 집어넣는 것 뿐이야. 그 자리만 달라지는 것 뿐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이걸 구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변하는 값은 델타 x지. 그러니까 여기서 델타 x니까 그냥 우리가 변하는 값을 기호만 다르게 써줄 수 있겠지. 어떻게 써줄 수 있겠어? 일단 h를 활용해주면 우리가 리미트 그러니까 델타 x를 h로 바꿔준 것 뿐이야. 그러면 델타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도 써줄 수 있겠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야. 같은 의미. 왜냐면 그냥 델타 x라는 기호가 쓰기 싫어서 그냥 h로 바꿔준 것 뿐이야. 문제에서 어떤 지금까지 문제에서 그냥 바꿔준 것 뿐이야. 그랬을 때 그러면 델타 h로도 바꿔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면 h로만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거기다가 뭐 3h를 대입해도 되는 거고 2h를 대입해도 되는 거고. 그럼 여기다 한번 여기 문제에서 3h가 나와 있으니까 3h를 대입해보자. 3h를 대입하면 어떻게 바뀌게 될 거냐면 리미트 3h가 0으로 갈 때 3h분의 fa 플러스 3h가 마이너스 fa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 3h인데 3h가 0으로 가는 거랑 h가 0으로 가는 거랑 똑같지? 네. 3h가 0으로 가든 h가 0으로 가든 같은 의미를 갖잖아. 그러니까 3h가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h가 0으로 간다라는 것으로 바꿔줄 수 있겠지. 그럼 우리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 보여? 모양 비슷하지? 위에는 모양이 f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 여기서 f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 똑같지? 자, 그러니까 이 꼴을 여기 안에다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어? 여기다가 분모에다가 3을 곱해주고 다시 전체적으로 3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3, 3 지워지면서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극한값이랑 같은 값을 갖겠지. 그냥 3을 나눠주고 곱해준 것 뿐이잖아. 그랬을 때 이게 뭐가 된다? 주어진 전제 조건에 의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2가 된다. 2가 되기 때문에 전체에 있는 값은 뭐가 되겠어?
6. 6이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은 6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6까지 할게요. 네.